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탈핵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는 했지만 네. 사실 이번 공사는 3분의 1 가량 진행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. 막무가내로 진행을 중단시킬 수 없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 원전 공사라는 것이 워낙 대공사이다 보니까 네.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충돌이 있었는데요. 안전상의 이유로 이 원전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식당이나 생활 편의시설 같은 상권들은 사실 본인들의 이익과 생계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갈등 관계에 얽히게 되고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공론화 과정이 도입이 됐습니다. 맞습니다. 저희도 한번 이슈를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뭐 주변 상인들 문제도 있었고 이미 집행된 공사 대금이나 뭐 건설업체들과의 문제들도 굉장히 얽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는 그야말로 뭐 함께 토론하고 논의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이번 공론화위원회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됐나요? 저희 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타당성이나 그리고 명분을 중요시 생각했던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. 네. 위원장과 위원은 국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위촉된 위원장은 저희 전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이라는 분이 맡으셨었고요. 예. 그리고 이 김지형 위원장을 필두로 각 위원들과 함께 시민참여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. 그렇군요. 시민참여단은 또 어떤 역할을 했죠?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우선 사전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. 공론화위원회가 지난 9월 시민참여단 500여 명을 선정을 했었는데요. 예. 이 500여 명들이 10월 13일부터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연수원에서 합숙훈련을 2박 3일 동안 받았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, 이 합숙훈련을 2박 3일 동안 받으면서 그 토론 과정을 거쳤는데요. 네. 이 토론 과정에서는 모두 4차례 의견을 묻는 조사 과정이 진행이 되었었고요. 예. 이렇게 함께한 시민참여단에게는 신고리 5호기, 6호기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결정 권한이 있을 뿐 결과적으로는 시민을 대표하는 참여단 471분의 이름으로 그 조사 보고서가 이번에 발표가 된 것입니다. 그렇군요. 보상의 금액 기준 예. 그리고 보상의 주체가 문제가 누가 될 될 수가 있는 것인지가 거죠. 문제됩니다. 우선은 계약의 주체로만 보면은 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그리고 한수원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네. 한수원이 그 계약에 해당 비용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네. 다만 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네. 이 피해액 산정은 물론이고 보상 주체를 비롯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사실 이런 공론조사가 주는 의미는요. 우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현저히 적지 않습니까? 그쵸. 근데 이런 에너지 문제, 이 에너지 문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사용을 하고 있는 에너지 문제인 거기 때문에 예.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은 특정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이 직접 그 수기를 거쳐서 결정에 참여를 하고 예. 결론을 도출해서 그 도출한 결론을 국가 전체가 수용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매우 네. 큰 의미가 있습니다. 네.